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기업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 은행, 내가 망하게 해주지. 작업복 차림의 한 할아버지가 고급 은행 로비에서 던진 한마디. 그 순간 억대 자산을 자랑하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은행 직원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5천억 원 고객을 잃어버린 은행의 충격적인 실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실화들을 더욱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프리미엄 은행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리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는 이곳은 마치 호텔 로비를 연상시킬 만큼 화려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고객들이 가죽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 고급스러운 은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낡아 빠진 작업복에는 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뒤덮여 있었고 얼굴과 손에는 땀과 때가 뒤섞여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작업하에서 나는 냄새는 로비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할아버지는 낡은 안전모를 벗어 손에 쥐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의 눈총이 따라왔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은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겼고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은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냄새가 진동하네요, 정말. 고객들의 수군거림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카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카운터 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김민수 대리는 할아버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내심 짜증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막 입사 3년 차가 된 그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어요. 평소 이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고소득층이나 기업체 임원들이었거든요. 이런 차림의 사람이 이 은행에 올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 대리는 동료 직원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어요. 저분 뭐지?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아마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여기 왜 오신 거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카운터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갑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색깔도 발해 있었죠. 김 대리는 마지못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친절함만 있을 뿐 진심은 담겨 있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낡은 신한은행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카드 역시 오래된 것 같아 보였어요. 플라스틱 표면이 긁혀 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1억 원을 인출하고 싶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오랜 흡연과 노동으로 쉬어버린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김 대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 이 할아버지가 1억을 인출한다고요? 그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먼지투성이 작업복 때 묻은 얼굴, 낡은 작업화,
어디를 봐도 억대 자산가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주변 고객들도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는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억? 저분이? 허풍 아니야? 저런 차림에. 요즘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 김 대리는 내심 코웃음을 쳤지만 일단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대로 해야 했거든요. 그는 카드를 시스템에 넣고 조회를 시작했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반면 김 대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분명 잔고 부족이겠지. 아니면 아예 계좌가 없거나. 모니터 화면이 깜빡거리며 정보를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곧 이 할아버지의 헛된 꿈이 산산조각 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정보를 본 순간 김 대리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계좌 정보를 본 김 대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잔고 0원. 최근 거래 내역도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이 계좌는 몇 년째 사용되지 않은 휴면 계좌 상태였습니다. 김 대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요. 이 계좌에는 10,000원도 들어있지 않네요. 혹시 다른 계좌는 없으신가요? 김 대리의 목소리에는 이미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동료 직원인 박 대리에게 눈짓을 보내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뭐야, 완전 거지잖아. 1억이라니 웃기지도 않아. 박 대리도 킥킥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서 주변 고객들에게도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지갑을 다시 뒤져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럴 리가. 분명히 이 계좌에. 할아버지, 혹시 기억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 계좌는 몇 년째 사용하지 않으셨는데요. 김 대리의 말투는 점점 더 건방져졌습니다. 그는 이미 할아버지를 동정할 만한 치매 노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고객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분 치매이신가 봐요. 1억이라니 참 안 됐네요. 여기가 어디인 줄 모르시나 봐. 고급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은 코를 찡그리며 자리를 옮겼어요.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은 스마트폰으로 할아버지를 은근히 찍으며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1억 인출한다는 거지 할아버지 키읔키읔키읔.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채로 외톨이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김 대리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어요. 평소 스트레스 받는 일만 가득했던 그에게 이런 웃음거리는 오랜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다른 은행 계좌는 없으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아니요. 분명히 이 계좌가 맞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그는 지갑을 더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김 대리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혹시 사회복지사나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 대리의 말은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를 완전히 사회적 약자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할아버지. 여기는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프리미엄 고객만을 위한 곳이에요. 최소 예금액이 5천만 원은 되어야. 김 대리. 뒤에서 선임 직원의 제지가 있었지만
김 대리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러시면.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김 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차가움이 흘렀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친구,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요. 할아버지의 말은 조용했지만 묘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 대리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도 업무가 있어서 혹시 정말 급하신 일이시라면 다른 지점을 이용해 보시는 게. 그때 로비 한편에서 누군가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1억 인출이래요, 1억. 저 할아버지 완전 웃기네. 다른 고객들도 동조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로비는 할아버지를 조롱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지갑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지갑 깊숙한 곳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 대리는 이미 참을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른 고객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그때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낡은 카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로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나온 것은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나온 낡은 카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질감의 검은색 카드. 그 표면에는 아멕스 블랙카드만의 독특한 엠보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블랙카드? 그것도 아멕스 센츄리온 카드를요? 이 카드는 연 회비만 수백만 원이고 발급 조건도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일반인은 꿈도 꿀 수 없는 카드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카드를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검은색 카드가 대리석 카운터 위에서 은은하게 빛났어요. 이 카드로 5천억 원을 인출하고 싶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쉬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5천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김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카드를 집어들었어요. 카드의 무게감부터 남달랐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카드와는 차원이 다른 금속 재질이었어요. 이건 김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혹시 가짜 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카드의 질감과 무게, 그리고 정교한 엠보싱을 보니 가짜일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아까까지 킥킥거리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잠시만요. 김 대리는 카드를 시스템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 입력창을 잘못 누를 뻔했어요. 할아버지가 차분히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매우 익숙했어요. 마치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카드처럼 말입니다. 시스템이 정보를 불러오는 동안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 대리의 심장 박동 소리가 본인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계좌 소유주 최동준, 잔고 5,247억 3,452만 원. 김 대리는 숫자를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억, 10억, 100억, 1000억, 5,247억. 그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화면을 다시 봤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5천억이 넘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김 대리의 입에서는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 박 대리를 불렀어요. 박 대리, 박 대리, 이거 좀 봐. 박 대리가 다가와서 모니터를 보는 순간 그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거 진짜야? 시스템 오류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다시 조회해 볼게. 김 대리는 여러 번 새로 고침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5,247억 원. 이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고객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비웃던 중년 남성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당황한 나머지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과장님, 여기 좀 와보세요.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는 거요? 내 돈 확인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김 대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5천억 원의 주인이 바로 이 작업복 차림의 할아버지라니.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대리는 몇 번이고 시스템을 조회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최동준이라는 이름의 계좌 소유주, 그리고 5천억이 넘는 잔고. 이때 로비 위쪽에 있던 관리 사무실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대형 거래 알림이 시스템에 떠올랐거든요. 5천억 원 규모의 인출 요청. 이런 규모의 거래는 반드시 고위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김 대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보지 못했던 금액 앞에서 그의 판단력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여유마저 보였습니다. 어서 처리해 주시오. 시간이 없소. 이 한마디가 김 대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대리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벨을 눌렀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안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이런 대규모 거래는 보안 절차가 필요해서. 김 대리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곧 2명의 경비원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그들은 김 대리의 신호를 받고 할아버지 근처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김 대리는 컴퓨터로 신분 조회를 했어요. 이름 최동준, 주소 서울시 강남구. 모든 정보가 일치했습니다. 계좌 명의와 신분 증상의 이름, 그리고 주소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김 대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금융 사기 수법이 워낙 정교하다고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이 카드 어떻게 구하셨나요? 요즘 가짜 카드도 많다고 해서. 김 대리의 말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 지금 나를 사기꾼으로 보는 건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날이 서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김 대리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어요. 이상해, 뭔가 석연치 않아. 맞아, 저런 차림에 5천억이라니. 주변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 키읔키읔키읔. 거지 할아버지가 5천억 있다고 우김 키읔키읔키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어요. 김 대리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잠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조사라니 뭘 조사한다는 거요? 혹시 카드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그리고 이 계좌가 정말 할아버지 것인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요? 그게 아니라 요즘 사기가 워낙 많아서. 그때 경비원이 할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할아버지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시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장면을 본 고객들은 더욱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료한 오후를 달래줄 오락거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저 할아버지 완전 열받았네. 당연하지, 들통났는데.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김 대리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과장님, 여기 좀 이상한 일이. 네, 빨리 내려와 주세요.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소. 그럼 제대로 확인해 보시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김 대리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에게는 할아버지의 위협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과장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한쪽에서는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이 모든 상황을 구경하며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것이 곧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곧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과장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내려온 사람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지점장인 박성우 이사와 함께 여러 명의 임원들이 황급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시스템에서 5천억 원 규모의 거래 알림이 떴고, 더 놀라운 건 그 계좌 명의가 최동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김 대리에게 다가가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최동준 고객이 어디에 계시나? 저기 계신 할아버지인데요. 뭔가 이상해서 신분 확인을. 박 이사는 김 대리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최 회장님? 박 이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았거든요. 동준건설 최동준 회장.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최 회장은 고개를 들어 박 이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 박 이사로군요. 최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숨어 있었어요. 박 이사는 급히 할아버지 앞으로 달려가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함께 내려온 임원들도 일제히 인사를 했어요. 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로비는 순식간에 뒤바뀐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의심하던 직원들은 얼어붙었고, 고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 대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저분이 누구신데요? 박 이사는 김 대리를 노려보며 화를 냈어요. 이 바보야. 이분이 동준건설 최동준 회장님이시다. 우리 은행의 최대 고객 중 한 분이시고. 김 대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동중건설. 그 유명한 동중건설의 회장이라고요? 그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이사, 당신 직원들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는 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이사는 연신 사죄했지만 최 회장의 표정은 누그러들지 않았어요. 내가 이 꼴로 와서 1억을 인출하겠다고 했을 때 당신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박 이사는 김 대리를 쳐다보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김 대리, 너 뭔 짓을 한 거야? 김 대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거지라고 했고, 치매라고 했고, 사기꾼 취급을 했었습니다. 최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거지라고 했더군요. 그리고 사기꾼이라고도 하고. 박 이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김 대리, 너 미쳤냐? 주변 고객들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던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거대한 건설회사의 회장이었다는 것을요. 아까까지 킥킥거리며 사진을 찍던 중년 남성은 급히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최 회장은 블랙카드를 다시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돈을 인출할 수 있겠소?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박 이사는 급히 김 대리를 밀어내고 직접 카운터로 향했어요. 회장님, 얼마나 인출하시겠습니까? 5천억. 박 이사는 잠시 당황했어요. 5천억은 현금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회장님, 그 정도 금액은 사전 예약이. 최 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럼 내 전 재산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게 낫겠군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박 이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의 예금이 이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때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 한 명이 최 회장을 알아보고는 소리쳤습니다. 진짜 최동준 회장님이시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이 말을 들은 다른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유명한 최 회장님? 대박, 진짜네. 최 회장은 이 모든 소동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의 한마디가 로비 전체를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최 회장은 박 이사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이사, 나는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소. 박 이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이 은행을 얼마나 믿고 지내왔는지 알고 있소? 최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40년입니다, 회장님. 40년 동안 저희 은행과 함께 해주셨죠. 그 40년 동안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민폐를 끼친 적이 있소? 박 이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은행의 성장에. 그런데 오늘 내가 받은 대접이 이거요? 최 회장은 김 대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젊은 친구가 나를 거지라고 했소. 거지. 김 대리는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김 대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박 이사, 이 은행의 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소? 죄송합니다.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 최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미 늦었소.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 나요. 지금 당장 모든 계좌를 이 은행에서 빼세요. 박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제발.
그리고 우리 회사 모든 거래처에도 연락하세요. 이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전화 너머로 비서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회장님, 갑자기 왜요? 설명은 나중에 하겠소.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박 이사는 최 회장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최 회장이 물러섰어요. 손대지 마시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전화를 끊고 박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용서?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40년간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놓고 용서를 구하시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이사는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최 회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은 이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최 회장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최 회장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회장? 나 최동준이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네, 그 은행 말입니다. 전화 상대는 최 회장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듯 했어요. 거기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시오? 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요. 박 이사는 점점 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회장의 영향력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 은행과는 거래하지 마시오.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최 회장은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이 은행은 고객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도. 나도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겠어. 박 이사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저희가 달라지겠습니다. 달라진다고요? 최 회장이 박 이사를 바라보았어요. 40년 동안 못 고친 걸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다고 보시오? 김 대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최 회장이 마침내 김 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친구, 자네는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거요.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 개인의 문제고 나는 이미 결심을 했소. 그는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언론사였습니다. 조 기자, 나 최동준이요.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박 이사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언론까지 개입되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게 될 것이었어요. 최 회장의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그가 전화를 걸 때마다 박 이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갔어요. 김 회장, 오늘 이상한 경험을 했소. 은행에서 말이요. 박 사장, 은행 바꿀 생각 있소? 요즘 서비스가 형편없어서. 정 부회장, 우리 협력업체들 금융기관 변경하는 게 어떨까요? 최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은행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의 셔츠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얼어붙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 이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최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저희 본점장님과 통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장님이라도. 필요 없소. 최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40년 전에 내가 이 은행과 처음 거래를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오? 박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작은 공사업체를 운영하실 때부터.
그때 나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차림이었소. 작업복 입고 흙먼지 묻혀서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담당 직원은 나를 정중히 대해줬소.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소중한 고객으로 여겨줬어요. 박 이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직원 덕분에 나는 이 은행을 신뢰하게 됐고 사업이 성장하면서도 계속 이 은행을 이용했소. 최 회장은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깨달았소. 이 은행이 변했다는 걸.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최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친절하고 없어 보이면 무시하는 곳. 그게 이 은행의 현주소요. 김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그런 분이신 줄. 그게 문제라오. 최 회장이 김 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정중히 대했겠지. 하지만 모르니까 함부로 했소. 김 대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진정한 서비스는 상대가 누군지 모를 때도 정중히 대하는 거요. 최 회장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김 대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시오. 기념품으로. 김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동중건설 회장 최동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객을 대할 때 생각해 보시오. 그 사람이 혹시 나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이때 박 이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본점장님. 네, 이미 들어가셨다고요? 박 이사의 얼굴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 이사는 최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벌써 본점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당연하지요. 5천억 고객이 떠난다는데 모를 리 있겠소? 최 회장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군요. 그는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 준비 다 됐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박 이사,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요. 회장님, 앞으로 우리 회사와 이 은행은 남남이요. 40년 관계가 오늘로 끝나는 거요. 박 이사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로비를 나서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김 대리와 다른 직원들은 넋이 빠진 채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박 이사의 중얼거림이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중건설 본사 회장실에서 최동준 회장은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프리미엄 은행, 대형 고객 이탈로 주가 급락, 동중건설, 거래 은행 전면 교체, 금융업계 파장. 최 회장은 기사를 읽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김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프리미엄 은행 주가가 18%더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거래 은행을 바꾸고 있습니다. 총 37개 업체가 이미 계좌를 이전했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군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마음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프리미엄 은행에서 계속 사과 연락이 와서. 아니요. 최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경제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외모로 고객 차별한 은행, 결국 대가 치러.
5천억 고객을 잃은 프리미엄 은행의 몰락. 기사에는 그날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에 최 회장을 거짓 취급했던 직원, 그리고 그 결과로 벌어진 사태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프리미엄 은행 강남 지점은 썰렁했습니다. 평소 붐비던 로비에는 고객이 거의 없었어요. 김민수 전 대리는 해고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한숨을 쉬었어요. 김은행원 사건으로 검색하면 내 얼굴이 다 나와. 이제 어디서 일하지? 그날의 영상이 SNS에서 바이럴되면서 김 대리는 일종의 악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외모 차별 은행원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박성호 전 지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책임을 지고 사임한 후 작은 지역 은행에 재취업했지만 과거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는 매일 그날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면, 만약 고객 응대 매뉴얼을 더 엄격히 적용했다면, 반면 동중건설은 새로운 파트너 은행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새로운 거래 은행 임원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최 회장님, 저희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외모나 차림새로 판단하지 않아요. 새 은행 지점장의 말에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을 선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 회장은 비서에게 말했어요. 김 비서, 건설 현장 한번 둘러보고 갑시다. 네, 회장님. 최 회장은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본래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정장보다는 현장에서 입는 작업복이 더 편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도착한 최 회장은 작업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늘 작업 어떻습니까? 아, 회장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전에 주의하시고요. 최 회장은 현장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출발점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고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오늘날의 동중건설을 일궈낸 것이죠. 그날 저녁 최 회장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요즘 신문에 나온 은행 이야기 사실이에요?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최 회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외모나 가진 것으로 판단받으면 안 되죠. 그의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은행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진정한 교훈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말이죠. 현재 프리미엄 은행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해고되었고 여러 지점이 폐쇄되었어요. 하지만 최 회장에게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모든 사람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최 회장의 말이 조용한 저녁 식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죠. 최동준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